최근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가 교정 선교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개원 감사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노량진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따뜻한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오지마을에서 30여 년간 의료 선교를 펼쳐온 고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증가하면서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권이 약화된 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신장이 교사의 권위를 높이기보다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권의 추락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몇몇 지자체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교권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만을 교권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사들의 역할과 학생 지도 부분이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하락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 이것을 명퇴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요. 또 수업 방해가 이루어져도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교권이 약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입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수는 2017년에 3,652명, 2018년에 4,639명, 그리고 올해 2월엔 6,039명에 이릅니다.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2월 신청자 수만 예년의 전체 숫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퇴직하는 교사의 수가 급증하다 보면 일선의 교사 수가 급감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교사들은 교권이 신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단순히 교사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달라진 사회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또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사들의 어떤 그 권한에 대해서 관련법이 좀 통과가 되긴 했는데 또 법적인 검토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교육청은 성희롱이나 사생활 침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시한 교원 보호 지침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권 보호센터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동복지법과 교원지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면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만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가족을 섬기며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기독교 세진회가 교정 선교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선교센터는 위기 청소년 그룹홈 사역과 함께 다양한 교정 사역을 전개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원 예배 설교를 전한 노량진교회 강신원 원로 목사는 성경 속엔 모세와 요셉처럼 위기 청소년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물이 나온다며 기독교 세진회의 교정선교센터가 제2의 모세와 요셉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개원 예배엔 세진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교도소에 들어가시면서 힘든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출소하신 뒤에도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세진회를 만나면서 희망을 얻었고 이제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세진회 정직원 이사장은 지금까지 함께 사역해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활발한 교정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세진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노량진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누며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과일이 담긴 컵을 들고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는 이곳은 청년들의 희망과 열정이 가득한 서울 노량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컵과일 나눔을 기획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과일을 먹을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먹거리를 준비한 겁니다. 사랑광주리 청년 멘토리 팀과 사랑의 교회 이웃사랑 선교부 봉사자들은 새벽부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정성껏 과일을 썰어 담아 모두 1000개의 과일컵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컵 과일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정말 많은 분들이 친구까지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 가져가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나눔은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15분 만에 모든 컵이 소진돼 일찍 나눔을 마쳤습니다. 청년들은 밝은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전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과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광주리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1, 2회 정기적으로 컵과일 나눔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종교계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1.5도 특별 보고서에 대한 의미와 신앙적 응답이 논의됐습니다. 197개국 대표들이 합의해 발표한 1.5도 특별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도 상승했는데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전무후무한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란 경고가 담겼습니다. 서울대 허창희 교수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앞으로 한반도에선 상륙 태풍이 증가하고 폭염이 극심해지며 북극 해빙 감소에 따른 황사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기후변화는 결국 식량의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송진순 박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 만물의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탄식을 이해해야 한다며 교회와 환경단체들이 실천과 책임, 연대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안부 선고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봤던 고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영화는 박 선교사의 숭고한 흔적과 발자취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는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의료봉사를 계기로 평생을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박 선교사는 필리핀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버스 한 대를 마련해 50여 개의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1992년 췌장암 수술 이후 위암 말기,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뒤따르며 박 선교사는 천청병력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빵과 비타민, 학비까지 지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고 박누가 선교사. 의술이란 달란트로 미랄의 기적을 몸소 실천한 박 선교사의 감동 스토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4월 3일 개봉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 공무원들이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을 수 없게 하는 입법안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퀘벡주 정부의 퀘벡 미래연합당은 공권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슬람의 히잡 등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복장을 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본회의장 전면에 설치돼 있던 예수 십자가상도 철거키로 해
종교적 중립성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인권과 자유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종교적 자유 침해와 기본권 위배를 들며 우려와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반지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손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최근 이탈리아 성지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지 입맞춤을 거부하는 모습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톨릭에서 반지 입맞춤은 교황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교황이 가톨릭 전통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일자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시 손을 빼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균에 전염될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때 아닌 레깅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캠퍼스 내 레깅스 차림을 자제해달란 남학생 어머니의 편지에 항의의 표시로 레깅스를 집단 착용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르담 대학교 신문에 실린 아들 넷을 둔 가톨릭 신자 마리안 화이트의 편지였습니다. 화이트는 지난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짧은 상의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레깅스 차림의 여학생이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여학생들은 타인의 시선도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신문이 발행되자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학생들은 이날을 레깅스 프라이데이로 선포하고 남녀 불문 레깅스를 입을 것을 장려했습니다. 시위에 동참한 천여 명의 학생들은 남성의 부적절한 행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다며 레깅스를 입은 것이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안은 현지 시간 2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72일, 반대 53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턴 유럽에서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면봉 막대와 풍선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플라스틱 공해로 인한 환경 피해를 220억 유로, 우리 돈 약 28조 원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이 동영상 공유 앱을 사용하는 것에 당국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틱톡 등 동영상 공유 앱에 중독을 막기 위한 청소년 모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앱 관계자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하루에 40분간 사용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된다며 보호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시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교육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내놓은 첫 조치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월의 첫날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들 매장에선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셀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허가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억 2천여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수용도가 선진국보다 낮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OECD 평균 수치는 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4.8점을 보였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5점과 5.7점을 기록했습니다. 동성애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8.3점을 기록한 아이슬란드가 꼽혔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서 산후조리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의 수는 2009년 418곳에서 2015년 610곳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엔 다시 584곳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인구도 2015년엔 1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7년엔 다시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013년 203만 원에서 계속 증가해왔으며 지난해엔 24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 판결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려왔던 오정현 목사가 3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위임 및 재연신 감사 예배를 통해 2003년에 이어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임직 서약을 했습니다. 오 목사는 겸손과 눈물로 교인들이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반민특위 폄훼 발언과 친일파 미청산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나경원 의원이 반민특위 활동을 국민 분열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대한 역사 왜곡이라며 못다한 반민특위가 역사의 법정에서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구촌교회 청빙위원회가 제3대 담임 목사 청빙 대상자로 타코마 제1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4월 7일 임시 재직회와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청빙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5월 7일부터 필름포럼에서 6일간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미션으로 미션과 관련된 국내외 영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 가치를 영화로 승화시킨 작품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